지난주부터 이 채권 금리 상승을 언급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아졌고요. 일단 긴축 효과를 언급하는 연준 위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입니다. 보스틱 총재,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채권 금리의 긴축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이미 제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욕이요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하람 특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0일 화요일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이어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0.5% 안팎으로 오른 모습이고요. 다우가 전거래일 대비 0.4% 상승, S&P 500 지수는 0.5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8%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채권 금리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 전일 있었던 콜럼버스의 날 휴장을 마치고 오늘 이제 정상 개장을 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하루 뒤늦게 이 전쟁의 여파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안전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4시 무렵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 대비 13bp 정도 급락을 했고요. 레벨은 4.67% 수준으로 낮춰진 수준입니다. 4.8% 최근에 상향 돌파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대비 8bp 정도 내리면서 4.99% 나타냈습니다. 5% 아래로 레벨이 조정이 된 모습이고요. 30년물 금리는 13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4.84%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조금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보여주면서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안전선호 현상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소폭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105.7선을 나타내면서 106선 아래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유가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이 되면서 유가가 4%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줬습니다. 11월물 WTI 가격 전일 대비 0.47% 하락하면서 배럴당 85.9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확전의 얘기도 상당히 많았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려감이 상당했었는데 그래도 3대 지수 상승하고 채권 금리는 좀 안정이 되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장중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좀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뉴욕 금융시장은 좀 진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다우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레벨 같은 측면에서도 나스닥이 13,500선을 회복을 했고요. S&P 500 지수 네.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 미국 3대 지수 그리고 채권 시장의 금리 하락, 안전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부분들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던 중에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연휴 동안에 불거진 갑작스러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제한적인 영향 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심리가 어떤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건지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특파원님.
네. 우선 이제 뉴욕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4.8% 10년물 기준으로 4.8%였던 게 4.6%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이런 좀 악재보다는 패드의 움직임에 지금 가장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최근 며칠간 연준 위원들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세가 이제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된다든지 그런 전쟁의 여파가 좀 크게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나름의 이제 안도감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주가가 10월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주가 바닥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이제 4.8%를 찍었을 때 아마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금리의 정점론 또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거래가 이제 10일 지났는데요. 약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10월은 증시의 변동성이 큰 한 달이지만 또 주가가 새로운 반등을 했던 때이기도 하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뉴욕 증시 전문가는 10월에 대해서 이런 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10월은 통상 bear killer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약세장을 죽여버리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10월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10월은 종종 바게인 다시 말해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있는 주가가 저렴한 달이기도 하고 turnaround 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주가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리 이제 호재도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이 또 대규모 채권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1조 위안 규모의 신규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요인 또한 오늘 주가를 떠받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전쟁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극적인 일을 자꾸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좀 경제적인 측면에 맞춰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위협적인 상황은 계속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무력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반격을 하면서 하마스는 만약 이스라엘이 폭격을 계속할 경우 확보하고 있는 인질을 처형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보복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화를 우려를 하는 이 전면전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오후 기점으로 현재까지 전쟁으로 인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망자가 1,6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 충격이 그렇게 심각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베테랑 투자자들은 시장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측 중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전쟁과 같은 사태가 터지면 시장은 최악을 상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또 급속한 단기적인 증시 조정이 있기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50년 만에 있었던 이 갈등 중에 최악의 갈등이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채권 시장도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 있었던 전쟁이 심지어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보다도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꼬집었고요. CNBC 역시 좀 뼈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살짝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만약 이란 등을 비롯한 제3국의 개입 등이 이제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결국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다라는 것은 물론 이번 갈등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에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바라본다면 시장은 지금 최악을 약간은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향후에 시장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증시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서서히 좀 비둘기파의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요. 매가 비둘기로 변신한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연준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채권 금리 상승을 언급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아졌고요. 채권 금리 상승에 사실상 긴축 효과를 언급하는 연준 위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메리 데일리 총재를 비롯해서 오늘 또한 비슷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입니다. 보스틱 총재,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결국 이제 최근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채권 금리의 긴축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지금 현재 금리가 이미 제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긴축 효과를 아직까지는 시장이 100% 아직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무력 충돌에 대한 언급도 내놨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 미국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과 투자에 대해서 제고하게 되는 요인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경제 지표가 또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지금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크게 튀어오른다든지, 고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표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이외에 다른 연준 위원들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총재인 닐 카시카리 총재인데요. 최근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연준에게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최근 있었던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긴축 효과가 있다라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분석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 금리가 오른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오른 것이 만약에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이었다면 연준은 결국 그 기대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려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금리가 결국 연준의 경로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파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또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월러 이사는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가 2%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하면서 연준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밖에도 시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최근 시장에서 지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을 하고는 있는데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분석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점점 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금리 인상을 연준이 더 이상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수의 연준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총재 또한 굉장히 좀 시류를 바꾸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 긴축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성이 됐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월저널은 지금 이제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검토를 해보면 이 페드 위원들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투자자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이 최근 계속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월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페드 고위 관계자들 최근 장기 금리가 계속 최고치 수준에 가깝고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냉각이 된다면 단기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댈러스 로건 총재와 보스틱 총재의 발언을 거론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저널은 연준 당국자들이 대놓고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연준 당국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소프트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보면 야데니 리서치도 그렇고 폴 튜더 존스,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돼서 경제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중요한 언급들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소개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졌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팩터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야데니 리서치 같은 경우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의 장기화될 가능성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 같은 경우 내년 말 이전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기존 25%에서 30%로 높여 잡았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 전쟁이 조금 장기화될 것으로 이제 야데니 리서치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과 수출 관련된 좀 변수도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시장의 베테랑 인물인데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가 최근 이런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 급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인물인 존스는 이제 1987년에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견을 해서 크게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시장에 상당한 위험 회피 환경,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위험 회피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1분기 경기 침체를 전망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12%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번 분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제 핵전쟁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경기 침체라는 팩터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연준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도이치방크가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 결국 연준이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금리를 최대 175bp 정도 내년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며칠간에 보면은 특히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미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고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군요. 자, 다음은 지표를 보겠습니다. 도매 재고 지표도 발표가 됐네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오늘 미국의 8월 도매 재고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8월 도매 재고 전월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도매 재고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도매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도매 재고 미국 GDP 산출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원치 않는 재고가 쌓이는 것은 경기 침체의 초기 신호로 읽히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매 재고 수치는 이제 월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괜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제 미국의 도매 물가인 P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물가 지표 이번 주 상당히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 나오는 대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종목과 섹터별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대부분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반락한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전 섹터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오늘 빅테크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혼재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연내 최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오늘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존 주가는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엔비디아와 메타플랫폼스가 1%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1.5%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가는 소폭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